리더의 7가지 역할을 말하세요. 2024년 1회 출제가 되었고 1번부터 7번까지 역할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 자, 첫 번째, 개혁자의 역할, 조직의 비전과 사명의 설정 및 제시. 두 번째, 감독자의 역할, 조직의 전략 방향의 선택, 과업의 실행 계획, 과업의 분배. 세 번째, 생산자의 역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네 번째, 조언자의 역할, 구성원들의 기술, 지식 및 업무 수행 능력의 지도. 다섯 번째, 촉진자의 역할, 조직의 창의적 변화와 진취적 업무 방향을 촉진하는 것. 여섯 번째, 감시자의 역할, 조직의 업무 방향 및 구성원들의 과업 실행 모니터링. 일곱 번째, 중개자의 역할, 조직 내 갈등을 해소, 상호 신뢰, 팀워크 등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이거 이렇게 외우면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박에서 적응 가능하게 변형해서 외워도 된다. 면허 취소, 정지 및 견책 사항을 말하세요. 2024년 1회 출제가 되었고 선박 직업법상 구조. 1번,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두 번째, 면허증, 승무 자격증 미제출 또는 선박의 미비치. 세 번째, 면허증, 승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네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30일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섯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이 제기를 저해하는 요인과 이 수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말하세요. 2024년 1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이 제기 저해 요소는 상급자 능력의 과신, 내성적 성격, 자신감 결여, 무관심, 책임 회피, 구성원 간 갈등. 두 번째, 수용 저해 요인을 과도한 건의의식, 과도한 책임감, 능력 과신, 자신감이 넘치거나 결여, 관리자의 소극적인 성격, 관리자의 폐쇄적인 성격이 해양사고 발생했을 때 보고처와 보고사항을 말하세요. 2024년 2회 출제가 되었어요. 선박에서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 제51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신고. 보고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에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된다. 보고사항은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두 번째,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 상황과 응급조치사항. 세 번째, 사고 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네 번째, 해면의 상태 및 기사 상태입니다. PSC 특별점검 대상이 되는 조건 3가지를 말하세요. 2024년 1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국 항만의 출항 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받는 대한민국 선박 시행규칙 91조. 첫 번째,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선적 화물선, 위험물 운반선. 두 번째,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 통제에 의해서 출항이 정지된 선박. 세 번째, 최근 3년간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 통제에 인해 소속 선박의 출항 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출항 정지율보다 높은 선박.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선령이 15년 된 선적 화물선, 벌크선, 위험물 운반선, LNG선, 케미컬선.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 출항 정지가 된 선박. 그리고 세 번째, 최근 3년 동안 선박 소유자가 평균 출항 정지율이 너무 많을 때. 선박 안전법상 항해 구역의 종류를 말하세요. 2024년 1회, 2026년 1회 출제가 되었어요. 4가지가 있어요.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 평수, 연해, 근해, 원양. 평수, 연해, 근해, 원양. 선박 안전법상 항해 구역 외에 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세요. 2026년 1회 출제가 되었고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항해 구역 외에 예외적으로 항해. 첫 번째, 외국의 선박 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 국제 항해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나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세 번째, 항해 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 구역 안으로 항해시킬 경우. 네 번째, 항해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 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킬 경우. 다섯 번째, 접촉 지역, 우리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우회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항해 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항해하는 경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외적으로 단 한 번 국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수리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항해 구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항해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군사 목적상 우회하기 위해서. 선원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말하세요. 2024년 1회 출제가 되었고 선원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규칙 제20조예요. 여기는 1번부터 10가지가 있는데 최소 4개에서 5개는 외워줘야 된다.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두 번째, 선박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세 번째, 선원 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와 날짜. 네 번째,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임금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유급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선원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선박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선원의 송환 비용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선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저는 선원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선박 소유자의 정보들, 그리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짜, 그리고 직무, 임금, 유급 휴가, 그리고 언제 계약이 끝나는지
요런 것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상교통법상 안전관리자 책임의 업무를 말하세요.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제48조. 첫 번째, 안전관리 체제의 시행 및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안전관리 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 사항을 분석해야 되고, 네 번째,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다섯 번째, 선박 안전 운항,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자원 및 육상 지원의 적절한 제공을 확인 보장해야 되고, 여섯 번째, 선박에 대한 안전 정보,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가 되어야 된다. ISM 코드의 정의 및 목적을 말하세요. 2025년 1회 출제가 됐고, 이 ISM 코드는 육해상 모든 부서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제안전규약입니다. ISM 코드의 목적은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 관행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방어수단을 수립해야 되고, 세 번째,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위험 사항의 대비를 포함하여 육상 및 선박 인원의 안전 경영 기법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됩니다.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에 대해서 말하세요. 2025년 1회 출제가 되었고, 임시검사는 제10조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기가 아닌 시기에 선박의 수리나 설비의 교환이 임시검사를 받아야 된다. 중간검사, 정기검사가 아닐 때 수리할 경우.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에 대해서 말하세요. 2025년 1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임시검사 사유는 7가지가 있어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선박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세 번째,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 선박의 무선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 번째,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가망성 또는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여섯 번째, 선박시설의 보안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일곱 번째, 만재 hul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렇게 외우면 진짜 못 외웁니다. 간단하게 개조 또는 수리가 필요할 때, 또는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용도를 변경할 경우, 무선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가망성이 미칠 경우 변경하는 것들, 그리고 보안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재 hul수선을 변경할 경우.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서 말하세요. 2025년 1회 출제가 되었고, 선원법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제61조 2항 1번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항해 당직일 경우에는 1주에 16시간 이내 오버타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토탈 56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줘야 된다. 이미 24시간 중 한 차례는 휴식시간을 8시간 이상 연속으로 해줘야 되고, 세 번째, 일주일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된다. 네 번째, 예외 규정으로 훈련 또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거 다 캔슬, 무조건 먼저 이 일을 다 하고 해야 된다. 첫 번째,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안전을 도모할 경우, 해양 오염 또는 해양 보안을 확보할 경우, 인명이나 다른 선박의 구조를 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